예,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IBM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저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IBM이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왔었는데, 이제 루 거스너라는 인물이 IBM을 살려냈다고 그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려냈느냐,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루 거스너가 그때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 왜 대부분 전문가들이 IBM이 경쟁력을 벌써 잃었기 때문에 살아나기는 힘들고 스핀오프로 이렇게 여러 회사를 쪼개져서 경쟁력 있는 몇 개 부분을 살려내고 나머지 부분은 다 팔거나 정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서제스션이 그때 많이 나왔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루 거스너라는 인물은 그렇게 하면 어떤 IBM의 여러 가지 훌륭한 인재들의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를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스핀오프를 하지 않고 이제 회사를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는데, 그 당시 IBM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회사에 들어가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이제 덩치가 큰 하드웨어를 많이 팔았는데 그 가격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비쌌어요. 물론 유지보수나 그런 거는 잘해줬지만 경쟁사들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루 거스너가 훌륭한 경영자라는 게 그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를 한 게, 그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IBM이 다른 때보다 기술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으니까 조금 위에 있다고 해서 2배 이상 가격을 받는데 기업들에서 잘 안 사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걸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로 어떤 수익을 많이 내기는 힘들고 우리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나마 그래도 하드웨어로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이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더 이상 이게 계속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니까 앞으로 1년, 2년 있으면 급속도로 하락한 게 눈에 불보듯 변할 건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가격을 2분의 2 이상 오히려 경쟁사보다 약간 더 싸게 대폭 내려요. 근데 이때 그 회사에서 반대가 진짜 극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수입을 내고 있는 유일한 사업인데 이것조차 그렇게 내려서 오히려 마진이 그렇게 줄어들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겠냐. 근데 어차피 우리가 회사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존 사업을 점검을 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새로운 가격 정책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기존에 그렇게 가격 정책을 도입을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점유율이 더 이상 떨어지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그러면 기존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이 수익이 없어졌다면 뭔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어떤 IT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제공 업체로 이제 사업을 탈바꿈을 시켜요. 그래서 하드웨어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인력들을 다시 이제 재교육을 시켜서 어쨌든 기업들한테 IT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물론 기존 사업이 매출이 감소되면서 힘든 거를 겪었지만 한 2, 3년 동안 꾸준히 하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잘 안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조 조정인데, 그때 얘기했다시피 IBM이 굉장히 관료주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타성에 너무 젖은 인원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하는데, 오늘 아까 원래 먼저 번 동영상 촬영 때 한번 잘 일본 항공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거기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인원 구조 조정하는 게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GE라는 회사 잭 웰치가 구조 조정을 할 때, 잭 웰치의 혹시 별명이 뭔지 아는 분 계세요? 잭 웰치의 그 당시에 별명이 중성자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잭 웰치 같은 경우는 매년 10% 성과를 해서 이 퍼포먼스가 안 나는 10% 인원들을 계속 정리를 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5년 정도 될 때까지는 진짜 실적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5년 이후에는 이제 실적이 웬만큼 정리됐는데 그 다음서부터 계속 10%씩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 조금 안 좋은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너무 인원 감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근데 물론 초창기에는 잭 웰치가 잘했지만 구조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찌됐든 이 임원진들하고 그 구성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공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공감이 안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제 노조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데에서 구조조정, 이게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데, 왜냐하면 어떤 경영자든지 구조조정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나가라 이런 말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얼마만큼 보상 패키지도 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회사 나가서 잘 정착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드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루 거스너라는 인물이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해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IBM을 다시 회생시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책, 이 루거스너라는 인물이 쓴 책이 코끼리를 다시 춤추게 하다. 이 코끼리가 그 IBM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이 책이 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그 당시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저도 사서 한번 읽어봤는데 책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업 경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부닥치고 있고 그런 거를 해결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들어가는 기업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벤치마크해서는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좀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